안녕하십니까. 떨리네요. 자, 이성원 선생님의 평가단 수업에서 제가 잠시 참여를 좀 했는데, 되게 제가 존경한 분이고 저한테는 거의 멘토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번 수업 시간에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이고요. 자, 혹시라도 지금 우리 평가단 분께서 보실 때 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풀어보셨을 건데, 이번 평가단 문제는 아마 많이 봤던 문제들도 조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올해 각종 기출됐던 타 시험에서 기출됐던 문제들 위주로 해서 문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면 타 시험에서 나온 부분이 올해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같이 나오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정리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문제를 제출을 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죠? 그리고 약간 좀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올까?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을 것이고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도 한 2문제 정도 넣어놨는데 그냥 경험 삼아서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거라는 그런 크게 기대는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계산 문제는 다 찍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좀 먼저 보시게 되면은 보통 징수를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그것으로만. 자,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항상 동그라미 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봤더니 일단 보통 징수가 되는 거. 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일단 버리고 가야죠.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지방교육세 두 개가 남았는데, 지방교육세는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부가세죠. 근데 그 부가세는 본세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취득하는 세금에 붙으면, 신고하는 세금에 붙으면 신고로서 확정이 되고, 만약에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에 붙으면 보통징수로 징수가 되죠.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신고 납부와 보통징수가 다 가능하죠. 근데 재산세는 오직 정부가 결정을 해서 고지서만 보내서 징수하기 때문에 답은 재산세 하나만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번이 답이죠.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죠. 자, 납세무 확정과 가산세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봤더니 뭐라고 돼 있느냐. 자, 중간에 한번 끊겼으니까 한번 끊어놓고 가죠. 자, 가산세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그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지방세 그 세목으로 해라. 그죠? 즉, 취득세 가산되는 세금은 뭐다? 취득세다. 등록면허세 가산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다. 가산세는 그 세목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해당 세금을 감면한다고 했을 때, 자, 감면자가 나왔네요. 그러면 가산세 감면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야죠.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1번은 틀렸고, 자, 2번에 봤더니 뭐 한대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대요. 자, 무신고라고 나왔네요. 그러면은 앞에는요, 신고하지 아니하니 나와야 되는데 납부하지 아니하니 나왔으니까 틀렸네요. 그죠? 항상 문제를 풀 때 저는 이런 식으로 풀거든요. 결론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원인을 찾아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읽고 나서 뒤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한국말은 맨 끝에가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장황하게 설명을 해놓고 나서 이러이러해서 결론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있죠. 근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쓸데없는 문장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결론부터 먼저 문제를 본 다음에 결론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앞에서 원인을 찾아서 정답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저의 풀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여러분들 좋으시면 따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죠. 자, 3번에 봤더니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대요. 그래서 봤더니 과소신고했대요. 과소신고했으니까 과소신고 가산세가 맞죠? 근데 요 단어, 자, 소송으로 인해서 확정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확정이 안 됐으면 결과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결과 나오고 보니까 과소예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송으로 인해서 확정되지 않은 걸 신고를 했다. 근데 그게 과소에 걸렸다? 가산세 부과 안 합니다. 요 내용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4번에 봤더니요.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대요.
무엇은? 기한 후 신고는. 틀렸죠? 기한 후 신고는 확정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 기한 후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무신고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한 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자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참고로 수정신고는 확정하는 효력이 있어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신고한 사람이 다시 신고하는 게 수정신고니까. 구분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감면한대요. 무엇을? 가산세를. 그것도 무슨 가산세를? 과소신고. 자, 가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 중에 하나인데 과소가 나왔으니까 신고한 게 있더라. 그러면 수정신고가 돼야죠. 만약에 무신고였으면은 기한 후 신고가 나와야 돼요. 구분 잘 하셔야죠. 그것도 몇 프로 감면한다고 돼 있느냐? 50% 감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죠. 자, 1개월, 그 다음에 3개월, 그 다음에 6개월,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1년 6개월, 그 다음에 2년.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개월 이내, 자, 우리가 1개월 이내 할 거냐, 3개월 이내 할 거냐, 6개월 이내 할 거냐, 1년 이내 할 거냐, 1년 6개월 이내 하느냐, 2년 이내 하느냐. 자, 수정신고는요. 1개월 이내 하면은 90% 감면이죠. 3개월 이내 하면은 75% 감면이고, 6개월 이내 하면은 50% 감면이고, 그 다음에 30%, 20%, 10%죠. 자, 그래서 봤더니 4개월 23일 여기에 들어오네요. 그러면 50% 감면이 맞죠. 참고로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 하면 50% 감면, 그 다음에 3개월 이내 하면 30% 감면, 6개월 이내 하면 20% 감면이죠. 기한 후 신고면. 요건 올해 개정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시라 그래서 문제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번에는 징수권에 대한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문제예요? 소멸시효죠. 소멸시효. 만약에 부가권에 대한 이렇게 나왔으면 제척기간이고요. 그러니까 제척기간을 물어보는 문제냐, 소멸시효를 물어보는 문제냐는 이 글자를 봐야 돼요. 부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제척기간이고 징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소멸시효입니다. 자, 1번 봤더니 중단된대요. 자, 중단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달라고 해야죠. 고지, 독촉, 최고, 청구, 압류.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안 내면 죽여버린다. 뭐 이런 구조죠? 자, 그래서 봤더니 청구서 보냈네요. 청구서 보냈으니까 중단 사유가 맞죠. 자, 2번을 보니까 뭐 한대요? 새로 진행한대요. 자, 새로 진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에 진행해왔던 걸 다 없던 걸로 하겠다 이야기거든요. 결국에는 새로 진행한다. 이 말은 중단된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중단이 됐으면 언제부터 다시 시작하느냐? 그 고지한, 자, 고지를 했으니까 중단 사유 맞죠? 그 납부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맞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요. 진행한대요. 자, 진행한다. 근데 봤더니 유예기간이 나왔어요. 유예기간 중에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정지라 그래요. 정지.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4번에 보시니까요. 진행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정지를 말하죠? 그래서 봤더니 소송이 진행 중이래요. 자, 소송이 진행 중이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징수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지 사유가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뭐 한다느냐? 자, 소멸한답니다.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10년. 자, 그래서 봤더니 지방세네요. 자, 우리 지방세 소멸시효가 5년, 10년 두 가지가 있는데 10년짜리는 얼마 이상해야 돼요? 지방세니까 5천만 원 이상일 때 10년짜리죠. 그래서 봤더니 1억 원이에요. 그러면 5천만 원 이상이니까 10년짜리가 맞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자, 우리가 고지서를 받았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고지서를 받게 되면 납부기간이 있죠? 요 납부기간까지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가능합니까?
다시 고지서 보내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 다음날 고지서를 안 보내요. 그 다음날도 안 보내고 계속 안 보내요. 자, 분명히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데 안 보낸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5년이나 10년이 딱 되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더 이상 징수권을 행사할 의도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못 거두니까 납세무는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는데 중간에 다시 고지서를 보내요. 그러면 다시 고지서를 보내면 뭐가 된다라고 하느냐? 중단된다 그래요. 완성이 안 되고. 그러면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요 기간들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러면서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있죠? 납부기한이 있는데 요 납부기한까지 기다렸다가 안 내면 이때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되죠. 다시 고지서가 와요. 그러면 다시 5년이 시작돼요. 다시 독촉장이 와요. 그러면 다시 5년이 시작돼요. 자, 그래서 중단 사유가 발생을 하면 뭐 한다라고 하느냐면 새로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진행하느냐? 당연히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진행이 되겠죠. 그게 2번 이야기고. 근데 이렇게 해서 몇 년이 채워져야 되느냐면은 5년이나 10년이 채워져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4년이 진행이 됐어요. 4년이. 근데 갑자기 천재지변 등이 발생을 해서 6개월간 무엇을 하도록 돼 있느냐면 유예를 해주도록 돼 있대요. 그러면은 요 유예 기간 중에는 유예라는 것은 돈 달라고 하지 말란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중에는 고지서를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정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가 않는다. 그러면 요게 끝나면 남아있는 1년이 계속 연결돼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중단은 돈 달라고 하는 사유입니다. 정지는 돈 달라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유예요. 그리고 중단이 되면 새로 시작하지만 정지가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볼 때, 자, 새로 진행한다. 아, 중단이구나. 진행한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건 정지구나. 요걸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주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봤더니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보니까 수입하는 자가 납세물을 진대요. 그래서 봤더니 수입이 나왔네요. 맞죠? 자, 수입 나오면 수입하는 자. 자, 2번을 보니까 취득세 납세무가 있대요. 그런데 보니까 원시 취득이에요. 근데 그게 선박입니다. 선박이면 납세무가 없죠. 만약에 부동산이었으면 당연히 취득으로 봐서 납세무가 있겠죠? 근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납세무가 없다 그랬잖아요. 자, 3번 보죠. 조합원이 납세무를 진답니다. 자, 조합원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조합원용이 나와야죠. 맞고. 4번에 봤더니 유상으로 본대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교환이 나왔네요. 교환이면 유상 맞잖아요. 자, 5번 보니까 유상으로 본대요. 그래서 봤더니 뭐가 보입니까? 부담부 증여가 나왔네요. 자, 부담부 증여가 나왔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이 아니래요. 그러면 증여 추정 문제는 생기지 않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면 되네요. 봤더니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이랍니다. 자,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이니까 유상거래가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자, 5번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봤더니요. 연부가 나왔네요. 자, 연부가 나왔으니까 매회 지급되는 금액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은요, 포함한다고 해야죠. 자, 2번에 봤더니요.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대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의해서 뭐가 됐는데? 검증이 이루어졌는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의해서 검증이 이루어지면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요? 이 글자가 나와야 돼요. 이 글자. 근데 이 글자가 아닌 무슨 글자가 나왔어요? 확인된 금액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요 단서가 붙었다는 이야기죠. 요걸 확인해야죠.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서 확인된 금액보다 적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이 10억인데 세무조사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이 12억이다.
그러면은 12억보다 적었죠. 그러면은 그때는 12억이 과세 표준이 되죠. 올해 신설됐네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요 단서가 없다. 세무조사라든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금액보다 적었다. 이 단서가 없으면 그냥 무슨 금액?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셔야 되고 만약에 요 단서 조항이 붙었다면 그때는 확인된 금액으로 가셔야 돼요. 자, 5번 보죠.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중개보수는 자, 중개보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확인해야 돼요? 취득자가 누구인지를 봐야죠. 봤더니요. 법인이 아닌 자네요. 그러면 개인이니까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맞죠. 법인이었으면 포함을 해야 되고. 4번에 보죠.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간대요. 화해조서는 틀렸죠? 화해조서는 판결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네요. 자, 5번에 보죠. 그 비용으로 한대요.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면 자, 국수공판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요. 시가표준 내기 아닌 그 비용으로 한다. 맞는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보면 뭘 물어봤느냐면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준세율을 외웠을 거 아니에요. 외웠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난다거나 또는 못 외웠다. 그래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어요. 어떻게 푸시면 되느냐면 기준세율이 어떤 세율이에요? 등기가 필요 없는 취득일 때가 기준세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것은 뭐만 확인하시면 되느냐면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알면 되죠. 자, 그래서 봤더니 1번은 건축입니다. 자, 건축이면 당연히 등기해야 되니까 표준세율이죠. 2번은 개수입니다. 자, 개수가 나왔는데 세율 문제니까 면적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죠. 봤더니 면적이 증가했대요. 자, 면적이 증가했으면 등기부에 표시해야죠. 변경 등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도 표준세율입니다. 자, 3번은 이전입니다. 이전은 건축이니까 역시 표준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분할입니다. 분할 등기해야 되니까 역시 표준세율입니다. 5번은요. 묘지네요. 자, 묘지는 등기부에는 표시가 되지만 등기를 공짜로 해주죠. 그러니까 얘는 기준세율이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겠죠. 그러니까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만 계신다면 굳이 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죠. 참고로 우리 기준세율 적용 대상에 뭐가 있었느냐면 개수, 자, 개수로 인한 취득으로서 면적 증가가 없다. 또 가액 증가, 과점주주. 다 간주 취득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중에서 3개. 묘지, 시설, 임시건축물. 그 다음에 내가 취득했는데 내 이름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대여업자의 취득, 수입하는 자의 취득, 취득대금을 지급하는 자의 취득. 이런 케이스가 되죠. 그러니까 개념을 알고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 참고로 보죠. 건축이면 새롭게 만들었어요. 기존에 있던 거예요.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기준세율 뺄 필요가 없죠. 자, 개수인데 면적이 증가됐으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준세율 뺄 필요가 없죠. 자, 이전인데 뭘 확인해야 돼요? 초과하지 않았대요. 자, 초과하지 않았으면은 새로운 부분이 생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옮겼죠. 그러니까 새로운 취득이 없으니까 얘는 기준세를 빼야죠. 그 다음에 분할인데 초과했대요. 초과한 부분이 있으면 새로운 부분이니까 기준세를 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기준세율을 뺄지 말지는 나중에 고민을 하자. 처음에는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한 다음에 등기가 된다면 다시 기준세율을 뺄지 말지를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항상 표준세율 대상입니까? 기준세율 대상입니까?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그게 표준세율이라면 거기에서 기준세율을 뺄 겁니까? 말 겁니까?를 나중에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표준세율에서 기준세율을 뺄 건지 말 건지를 생각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손해니까 문제 풀 때 항상 연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죠.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1번 보니까 눈에 띄는 단어 하나 있네요. 자, 재평가 나왔죠. 그러면 딱 한 문제. 전에 금액으로 가느냐, 후에 금액으로 가느냐. 감가상각 나오거나 재평가 나오면 무조건 전이냐 후냐 문제예요. 전 나오면 안 되죠. 후가 나와야죠. 자, 2번에 봤더니요.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간대요. 이런 경우는 없죠. 그리고 봤더니 기준세율이 나왔네요. 등록면허세에서는 기준세율이 나올 수가 없죠. 참고로 대도시 보이고 법인 보이면 몇 배 중과세요? 3배 중과세입니다. 100분의 300이라고 해야죠. 그냥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봤더니요. 공부상 금액으로 한대요. 신고서상 금액하고 공부상 금액이 다르면 맞죠? 우리가 신고서에 적힌 금액하고 공부상, 즉 등기부에 적힌 금액이 다르면 등록면허세는 등기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공부상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자, 4번에 봤더니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래요. 그래서 봤더니 가처분이 나왔습니다. 자, 가처분이면 2가 맞죠? 왜? 소유권이 아니면 다 2. 그리고 가처분, 가압류는요. 채권 금액이 목표죠. 부동산가액이 아니고. 5번 보죠. 5번에 봤더니요. 가산세가 부과된대요. 그래서 봤더니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납부를 했대요. 그러면은 뭐 한 걸로 본다? 신고한 걸로 의지해 준다? 가산세가 나올 리가 없죠. 등록면허세에서만 나오는 제도.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등록면허세는 어지간하면 다 풀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보니까 과세 대상을 물어봤는데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맞네요. 자, 2번에 봤더니요. 종합합산 대상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봤더니요. 토지 중 별도 합산하고 분리과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틀렸죠? 그죠? 자, 분리과세하고 별도 합산하고 분리과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한다. 맞죠? 여러분들께서 요거 꼭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올해 시험지에서는 타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왔느냐면 종합합산하고 분리과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도 합산이다. 이렇게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그건 틀린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토지는 어차피 셋 중에 하나입니다. 원칙은 무슨 합산이에요? 종합합산이에요. 단 예외적으로 분리과세가 되는 게 있고 별도 합산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별도 합산 토지는 분리과세 토지하고 종합합산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다. 맞는 것 같은데 분리과세 토지는 정해져 있어요. 별도 합산 토지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정해진 게 없어요. 토지는 요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규정이 없습니다. 뭐라고만 돼 있느냐면 예외적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설명을 할 때 종합합산 토지는 이래야 돼요. 분리과세하고 별도 합산을 제외한 나머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별도 합산 토지는 분리과세하고 종합을 제외한 나머지다 이러면 틀린 문장이에요. 별도 합산 토지는 이러한 것을 별도 합산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딱 규정이 나와 있다고요. 주의하시고. 자, 3번에 봤더니 납세무자로 본대요. 건물 소유자를. 그래서 봤더니요. 주택인데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르대요. 그러면 소유자가 몇 명? 2명이죠? 그 2명 중에 자 건물하고 토지를 합쳐서 계산하다 보니까 소유자가 몇 명이 돼요? 2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2사람 중에 누가 납세물을 줘야 돼요? 둘 다 납세물을 줘야죠. 그래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이렇게 가야죠. 건물 소유자가 아니고.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에 보니까요. 합산하지 않는데요. 신탁이 나왔는데 자, 신탁 나왔을 때 합산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 나오면 꼭 확인해야 될 거. 수탁자 고유재산이 나오면 합산하면 안 돼요. 남의 땅하고 내 땅을 합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2개가 있는데 자기 재산인 고유재산하고 위탁자로부터 받은 신탁재산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누구 명의로 돼 있느냐? 수탁자 명의로 돼 있거든요. 근데 명의가 수탁자라고 해서 이걸 합산하면 안 되죠? 내 땅과 남의 땅은 당연히 다르다. 그러니까 합산하면 안 되죠. 대신 위탁자 별이라고 나오면 그때는 합산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별도 합산 토지가 된대요. 그래서 봤더니요. 임야인데 자, 임야 나오면 앞에 봐야죠.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종합합산. 무슨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분리과세. 스키장이나 골프장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사업용으로 봐서 뭘로 가야 돼요?
별도 합산이 되죠. 그래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그러면 별도 합산이 맞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정리 좀 할게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자, 우리가 주택이라는 문장이 나와요. 항상 시험지에서. 주택이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건물 쪽하고 토지 쪽하고 소유자가 다르다라고 나와요. 자, 건물 쪽하고 토지 쪽하고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첫 번째 물어보는 문제는 뭐냐? 세율 적용할 때 토지 건물을 합산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거든요. 무조건 합산하셔야 돼요. 토지 건물은. 자,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해서 뭘 적용하십시오? 세율을 적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금이 나왔으면 누구를 납세의무자라 하느냐? 자, 합쳐놓고 보니까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그러면은 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납세의무를 져야 돼요? 둘 다 납세의무를 져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면 그 소유자라고 하셔야 되고, 그때 세액을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균등하게 나눈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균등은 공유재산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이렇게 가셔야죠. 이거는. 대신 뭐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그래도 안 되고, 요거 꼭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세율 적용이 나왔을 때는 합산, 납세의무자를 물어보면 그 소유자인데 나누시고, 요거 반드시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자, 9번 보죠. 9번 보시면 이번에는 재산세, 과세 표준하고 세율을 물어봤죠? 자, 틀린 걸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보니까요. 숫자 나오면 숫자부터 보세요. 숫자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문장을 보시면 되니까. 자, 60을 곱한대요. 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구나. 자, 60이 나오려면 물건 봐야죠? 별장 나왔습니다. 맞죠? 왜? 별장은 주택으로 보니까. 그리고 시가표준액이 나오면 맞죠? 자, 2번 보죠. 70을 곱한대요. 역시 공정시장가액 비율 나왔으니까 물건 보죠. 건축물이 나왔습니다. 맞죠? 건축물은 70%니까. 근데 장부상 금액이 나오면 안 되죠. 무조건 시가표준액이니까. 3번 보니까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대요. 탄력률 문제구나. 재산세에서 항상 물어보는 문제.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그러면 틀리고. 4번 보니까 자, 세율 적용 문제가 나왔어요. 세율 적용 문제가 나왔으니까 물건 봐야죠. 봤더니 주택인데 집을 2개 줬네요. 자, 집을 2개 주면은 합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합산하지 말고 주택별로. 자, 5번 보죠. 세율 적용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물건이 역시 주택이네요. 근데 이번에는 뭘 줬어요? 토지 건물을 줬죠? 토지 건물은 무조건 합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집이 2채가 있다. 집이 2채가 있으면 세금 계산할 때 절대 합치지 말아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대신 토지 건물은 무조건 합해라. 토지 건물은. 그러니까 요 2개, 4번, 5번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집을 2채를 주면은 절대 합산하지 마시고요. 토지 건물을 주면은 무조건 합산하시고요. 구분 잘 해주시고. 이번에는 1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자, 1번 보니까요. 7월 달에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대요. 자, 이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택뿐이죠. 토지가 나오면 안 되죠. 항상 재산세는 물건을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답은 1번이겠죠? 자, 2번 보니까요. 7월 달이 납기래요. 항공기는. 맞죠? 토지 빼고는 다 7월입니다. 선박도 7월, 항공기도 7월, 건축물도 7월. 3번에 봤더니요. 자, 최대 35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대요. 자, 금액을 보죠. 700만 원입니다. 250에 2배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죠. 250만 원에 2배를 넘으면 무조건 전체 금액의 절반. 절반이니까 최대 350만 원 맞고. 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냐? 토지니까. 토지는 납기가 9월 30일이네요. 요때로부터 2개월이니까 11월 30일. 맞죠? 자, 4번에 봤더니 제출하래요. 신청서를 뭐 하고자 하면? 분할 납부를 하고자 하면. 자, 분할 납부할 때 신청서는 언제까지요? 납부 기한까지죠. 왜냐면 분할 납부니까 물납이었으면 언제까지예요?
10일 전까지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를 딱 가로를 쳐야죠.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물납일 때, 분할 납부는 이 글자가 빼고 납부 기한까지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5번에 봤더니 물납할 수 있대요.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 어디에 있는? 관할구역에 있는 무엇에 대해서만? 부동산만. 선박이나 항공기 나오면 안 돼요. 물납은 오직 부동산만 됩니다. 그것도 어디에 있는 것만 가능해요?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것만 가능하다. 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시험지에서 출제됐던 내용이죠. 자,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 찾아라. 자, 1번 봤더니요.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한답니다. 자,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했을 때 과세되는 경우는 유료일 때죠. 근데 무료니까 비과세 맞죠? 자, 2번에 봤더니요. 사설도로래요. 그것도 일반인이 통행을 위해서. 그러면은 비과세 해줘야죠? 근데 그게 유료면요. 과세죠. 네. 그래서 유료로 이용하게 하면 돈을 받았으니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답은 2번이겠죠. 자, 3번 봤더니 외국 정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요. 상호 면세주의니까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과세했는지 비과세했는지를 봐야죠. 비과세했으니까 우리도 비과세 해줘야 되고. 4번은 딱 요 단어 철거 나오면은 비과세죠. 그러면은 뭔만 확인하시면 돼요? 토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봤더니 뭔만 있어요? 건축물하고 주택. 그것도 어디에 한해서? 건축물에 한해서 비과세 맞죠. 만약에 토지가 나오면은 과세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통제보호구역이에요. 우리 통제보호구역은 못 들어가니까 비과세죠? 근데 통제보호구역 중에서 과세되는 게 딱 4개 있어요. 전답, 과수원, 대지. 근데 전답, 과수원, 대지 아닌 임야니까 비과세가 가능하죠. 답은 2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딱 한 번 출제됐던 내용인데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올해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한번 넣어놔 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지방소득세가 나오거든요. 지방소득세.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배우셨던 양도소득세하고 똑같이 푸세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똑같이 푸시면 돼요. 자, 1번.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맞죠? 2번 봤더니요. 성립을 물어봤는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해요. 어차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니까 그걸 일일이 적어주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소득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요. 출국했대요. 그러면은 과세기간은 언제가 되느냐. 자, 우리가 사망하고 출국만 딱 그날까지. 사망하고 출국 빼고는 전부 다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출국이니까 출국한 날까지.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자,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양도소득세 세율이 변경이 되면 그에 연동해서 변경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딱 10%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도소득세가 6에서 42%면 지방소득세는 0.6에서 4.2%예요. 옛날에는 이 금액에 딱 10%만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입니다. 독립세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따로 연동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규정을 따로 둬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변경됐을 때 그에 연동해서 변경되지는 않아요.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따로 주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따로 줘요. 근데 현재는 양도소득세 딱 10%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은 양도소득세가 바뀌면 지방소득세도 바뀌느냐?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예요. 부가세가 아니고 독립세니까 만약에 세율을 바꾸고 싶다면 양도소득세 세율이 바뀌었을 때 지방소득세도 바꾸고 싶다면 따로 바꿔야 돼요. 연동해서 바뀌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하고 차이 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요거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징수 면제죠. 이건 국세는 없어요. 지방세만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요거 좀 확인 좀 해주시고 답은 4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도 올해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내용인데, 자,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자,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자만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방교육세면 부가세잖아요. 부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그랬을 때 농, 지, 농. 그리고 취득세 부과되는 농특세만 10%고 나머지는 다 20%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순서별로 농지, 지농. 그랬을 때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다,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만, 재산세도 지방교육세만,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만, 소득세는 부과되는 거 없고 원칙적으로. 자, 그러면 지방교육세를 내야 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내야죠. 이 사람들이. 부가세니까 본세 따라가야 되죠. 자, 그런데 보니까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어쩌고저쩌고 나왔네요. 우리가 언제 레저세나 담배소비세 여러분들 배우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일단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닌 것부터 찾아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딱 봤더니 종합부동산세가 보이네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농특세가 들어가니까 얘는 지방교육세를 낼 필요가 없죠. 그러면 디귿번 들어가 있는 거 일단 버리고 가자고요. 그럼 답은 하나밖에 안 남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풀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걸 안 배웠는데 어떻게 풉니까? 이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아닌 걸 버리자. 그러면은 답이 최소화되거든요. 그 안에서 찾아내면 훨씬 찾는데 수월해집니다. 그걸 연습하라 그래서 일부러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보죠.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대요. 자, 우리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죠? 문제는 5년 이상일 때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게 토지는 절대로 안 되죠. 오직 몇 주택자만, 1주택자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물건 항상 보셔야 돼요. 토지는 만 200세도 안 해주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도 안 해주고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도 안 해줘요. 자, 2번 보니까 부과하지 않는데요. 분리과세 토지는 부과 안 되죠. 종합합산하고 별도합산만. 3번에 보니까 분할 납부할 수 있대요. 자, 분할 납부할 수 있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되죠?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죠. 근데 봤더니 500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2배를 줬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물어보는 문제가 얼마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느냐예요. 봤더니 초과했대요. 2배 넘었으면요. 50% 이하의 금액을. 그리고 몇 개월? 6개월이죠. 만약에 500만 원 이하라 그랬으면 2배를 넘지 않았으면 기준금액의 2배를 넘지 않으면 무조건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분할 납부가 되고요. 자, 4번 보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요거 나오면 돼요. 다른 거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신고납부든 부가징수든 무조건 종합부동산세는 12월 달이고 1일부터 15일. 요거 외에 다른 날짜 나오면 다 틀린 문장이고. 자, 5번에 보죠. 5번에 봤더니 준용한대요. 재산세 규정을. 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자료를 끌어다 썼으니까 준용해 주는 거 맞죠? 그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아마 이 문제 풀면서 요겼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냥 우리 임대 문제가 시험지에 나오는데 아마 이성원 선생님께서 임대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들을 아마 여러분들 풀어보게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 문제로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공부가 되셨을 것이고 이 문제는 올해 회계사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한 번 정도는 풀어보자고 해서 그냥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뭘 구하라고 돼 있느냐면은 총 수익 금액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물건이 상가예요. 자, 우리가 주택이면 뭘 봐야 돼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3억 원 초과했을 때, 그 다음에 임대료 부분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수입으로 잡아야 돼요. 근데 상가는요, 무조건 수입으로 잡아야죠. 자, 그래서 봤더니 언제 걸 잡으라고 했느냐면 2020년도 거예요. 근데 보니까 19년도부터 2021년도 거까지네요. 그러면 요 사이에가 2020년도가 들어갔으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들어왔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보죠. 월세부터 잡아보죠. 자, 월세 12달 계산하면 2,400만 원 나오겠네요. 200만 원이니까. 자, 그 다음에 보증금 보죠. 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되는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 원을 뺍니다. 여기에 365분의 임대일수로 나눈 다음에 정계금 이자율을 곱해요. 여기에 60%를 곱한 다음에 금융수익을 빼요. 요게 주택이에요. 상가는 요게 없어요. 상가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럼 보죠. 보증금이 얼마? 5억이죠? 자, 보증금 5억에 3억을 뺄 필요 없습니다. 상가는 3억이 넘었을 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돼서 내니까. 그러면 5억에다가 1년 다 했으니까 365분에 365. 올해 같은 경우는 366일인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366분에 366이에요. 그러면 1이 될 것이고 여기에 정계금 이자율이 2%로 가정을 했네요. 그러면 2% 잡으면 되죠. 그럼 어차피 여기는 인수분해 될 것이고 그러면 5억에 2%면요. 1,000만 원이죠. 20%가 1억이 될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뭘 빼줘야 돼요? 금융수익을 빼줘야 되는데 그때 금융수익은 배당하고 이자만 들어갑니다. 신주 인수권은 이건 안 들어가요. 이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론 문제로도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50만 원하고 30만 원을 뺀, 즉 다시 말해서 80만 원을 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80만 원을 빼면 92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2,400에다가 920만 원을 더하게 되면 자, 얼마입니까? 3,320만 원이 되죠.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냥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그냥 한 번 정도 풀어보시라고 해서 내놨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주택하고 차이점은 이거예요. 주택은 보증금에서 3억을 뺍니다. 그리고 거기에 60%라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적게 나오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죠. 자, 16번 봤더니 이번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보죠. 과세되지 않는데요. 이축권은. 자, 이축권은요. 그것도 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죠. 올해 과세 대상에 들어갔죠? 근데 딱 하나. 요단서가 들어가요.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했대요. 그러면 이축권만 분리해서 양도한 것처럼 돼요. 그래서 이축권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번 맞고. 자, 2번 보죠. 양도로 본대요. 그래서 봤더니 환지처분이 나왔습니다. 자, 환지처분은 양도다 아니다? 아니죠. 환지처분이 양도가 되려면 지분이, 권리 면적이 감소했다고 나와야 돼요.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감소가 없잖아요. 자, 3번 보죠. 공부상 용도에 따라서 구분된 것을 말한다. 자, 틀렸죠? 등록면허세 빼고는 전부 다 사실상 용도로 갑니다. 4번에 보죠. 양도로 본대요. 그래서 봤더니 경매가 나왔어요. 경매는 양도가 맞죠. 근데 요 단어가 들어갔죠. 자기가 재취득했대요. 그러면 양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죠. 5번에 봤더니 자,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되겠네요. 양도소득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비과세로 열거돼 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래서 봤더니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상장법인의 주식이래요. 여러분들 대주주도 아니고 증권시장에서 거래했고 상장법인이면 양도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애초부터. 자,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애초부터 양도소득이 아니에요. 주식이 과세가 되는 경우는 대주주이거나 또는 비상장 주식이거나 또는 장 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한해서예요. 그리고 올해 하나 추가된 게 외국에서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만. 근데 대주주도 아니래요. 비상장도 아니래요. 장외 거래도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애초부터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비과세가 돼서 과세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잘 보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비과세 양도소득인데, 자, 1번 보니까 과세하지 않는데요. 봤더니요. 지적재조사가 나왔고 감소됐대요. 자, 감소가 됐으면 양도가 맞는데 지적재조사면 비과세주죠. 맞죠? 자, 2번에 봤더니 뭐 한대요? 비과세가 된대요. 교환을 했는데 무엇을? 농지를. 자, 농지를 교환했을 때 비과세가 되려면 쌍방 토지가액의 차이가 요 차이가 어느 쪽에? 큰 쪽에 얼마? 4분의 1 이하가 돼야죠. 봤더니 10억에 4분의 1이면은 2억 5천, 2억 5천 이하니까 비과세가 된다가 맞죠. 자, 3번에 봤더니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대요. 다가구가 나왔는데, 자, 다가구가 나왔는데 전체가 나왔다. 그러면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 이 말이 없으면 전체가 아니라 각각이 나왔어야 되고. 4번에 봤더니, 자, 비과세 받을 수 있대요. 출국 나왔습니다. 자, 우리 출국 나오면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2년 이내에 팔아야죠. 3년이 되는 날이 아니고. 4번이 틀렸죠. 자, 5번 보니까 비과세가 된대요. 혼인 나왔습니다. 자, 혼인 나오면 무조건요. 5년이죠. 동거봉양 나오면 몇 년이고? 10년이고. 자, 이제 18번 문제 보죠. 자,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차익을 구하라고 돼 있죠. 항상 내가 풀고 있는 문제가 어느 파트인지를 정확히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차익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하고 기타 경비를 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나올 건데, 자, 하나씩 넣어보죠. 1번 봤더니 값은 12억 원에 양도했다. 자, 양도했다네요. 그러면 양도가액이 12억이네요. 자, 양도가액 12억. 그 다음에 2번에 봤더니요. 취득했대요. 취득했다. 얼마에? 6억 6천에. 그러면 취득가액은 6억 6천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요. 자본적 지출액이 4천이 있었고 중개수수료가 500만 원이 있었고 다 확인됐대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4,500만 원이 되겠네요. 자본적 지출하고 중개수수료니까 당연히 비용 처리되겠죠? 자, 다 됐네요. 근데 보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대요. 아, 이거 고가주택 문제구나. 그러면 일단 차익을 구한 다음에 12억 중에서 9억 초과분인 3억에 해당하는 비율만 과세하자. 이렇게 보셔야죠. 자, 그럼 뭐죠? 12억에서 6억 6천에다가 4,500 더하니까 7억 500이네요. 그러면은 7억 500만 원을 빼게 되면 4억 9,500만 원이 되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4억 9,500만 원이 될 것이고, 이게 고가주택이라 그랬으니까 9억 초과분인 얼마? 3억에 해당하는 12분의 3을 잡아야죠. 그러면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로 가서, 자, 4로 나눠보죠. 그러면은, 자, 4950이니까 4로 나누면 4, 1은 4. 자, 1이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4, 2, 8. 자, 2가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면 15 남으니까 4, 3, 12. 자, 1, 2, 3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답은 2번이겠네요. 실제 계산 문제는요. 끝까지 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 만약에 계산 문제를 풀 만한 여력이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딱 풀면서 그 숫자에 맞는 게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끝까지 풀어주시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요게. 그냥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말만 없었으면은 요 단서만 없었으면 답은 이해가 됐겠죠. 4번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가주택하고 같이 연결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좋은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연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19번 보죠. 올해 시험 문제에서는 분명히 2월 과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넣어놔봤어요. 자, 보죠. 다음 설명입니다. 자,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봤더니 증여받아서 양도했대요. 그러면 바로 그림 그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자산을 취득을 해서 무엇을 해준 다음에 증여를 해준 다음에 이를 팔았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갑은 을로부터 증여를 받았대요. 그러면은 을이 증여자가 되고 갑이 수증자가 되죠.
자, 그리고 몇 년 만에 팔았느냐? 4년 전에 증여받았다 그랬으니까 4년 만에 팔았네요. 그리고 둘 관계는 무슨 관계라 그랬느냐면 특수관계인이에요. 특수관계인이고 둘이 거래한 물건이 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요 특수관계인이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이라면 2월 과세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갑이 을의 걸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랬죠? 이렇게 가요. 근데 만약에 특수관계인이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이 아니라면 그때는 부인 규정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봤더니 1번은 배우자네요. 2월 과세죠? 2번은 직계존비속 관계니까 2월 과세죠? 3번은 배우자니까 2월 과세죠? 4번은 사촌이니까 부인 규정이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1, 2, 3번은 2월 과세니까 1, 2, 3번부터 먼저 보죠. 봤더니 1번에 납세무자는 을이래요. 납세무자는 갑이 돼야죠.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을 보니까 연대납세무가 없대요. 우리 2월 과세에서는 연대납세무가 나올 리가 없죠. 3번에 봤더니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대요. 자, 2월 과세면 증여세가 이중과세 걸리니까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라 그랬죠. 자, 근데 4번을 봤더니 사촌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사촌이 됐으니까 이제 부인 규정 쪽으로 빠져야죠. 그래서 취득을 해서 증여를 해준 다음에 양도를 했었을 때 을이 갑에게 증여하고 갑이 병에게 양도했는데 이게 부인 규정 쪽에 들어가면은 갑이 증여받은 걸로 보지 아니하고 갑이 증여받아서 양도한 걸로 보지 아니하고 을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죠. 부인 규정에 들어가면. 자, 그래서 봤더니 갑이 을의 사촌일 때 갑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자, 갑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을이 직접 양도했을 때 나올 양도소득세보다 적었다. 자, 적었다는 이야기는 세부담이 감소했다. 그러면 갑이 증여받아서 양도한 걸로 보지 아니하고 을이 뭐 한 걸로 본다?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을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맞죠? 그리고 5번에 그렇다면 4의 경우 취득가액은 누구 걸로 가느냐? 당연히 취득가액은 을의 걸로 가야죠. 부인 규정 2월 과세일 때도 어차피 취득가액은 다 이 사람 걸로 가요. 자, 그래서 요 2월 과세는 요건이랑 그림을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항상 문제가 나왔을 때 취득, 증여, 양도 딱 적어놓고 증여자와 수중자를 정확히 적은 다음에 항상 동그라미를 수중자가 증여자 걸 팔아주는 걸로 본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문제가 다 풀려요. 올해는 분명히 이 문제 나올 거니까 꼭 확인하시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봤더니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차익에서,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항상 계산식 쓰셔야 돼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차익을 구하시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해서 소득을 구하시고,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과세표준을 구한다. 자, 1번을 봤더니 도착점이 여기고 출발점이 여기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장특공제하고 기본공제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요 글자를 정확히 동그라미 치고 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양도 차익하고 과세 표준이 동일하대요. 미등기면. 자, 얘하고 얘가 똑같대요. 미등기면. 맞죠? 왜? 미등기는 필요경비 공제돼야 안 돼요. 되죠? 장특공제 안 되죠. 기본공제 안 되죠. 그러면은 차익이 곧 과세 표준이 되죠.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요.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곱해서 계산하는데 무슨 금액에? 차익에. 자, 장특공제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금액으로 계산해야 돼요? 차익으로 계산해야죠. 가액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안 된대요.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자, 50%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1년 미만짜리예요. 1년 미만짜리니까 장특공제가 될 리가 없죠. 참고로 기본공제는 돼야 안 돼요? 되죠. 5번에 결손금은 다음 연도에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죠.
유일하게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가 안 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뿐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가 절대 안 되죠.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평가단 문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많이 어려웠고, 뭐 또 짜증이 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뭐 카메오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자, 여러분들 평가단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주세요. 이성원 선생님께서, 이성원 교수님께서 매번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저도 좀 본받고 많이 따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보면은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세요. 앞으로 저도 뭐 이성원 교수님의 뭐 이런 노력이나 이런 열정,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라 하면서 옆에서 많이 배우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뵐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도록 할게요. 자, 시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께서 남은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면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가만히 보면 제일 이상한 게 뭐냐면 남들은 칭찬을 많이 해요. 본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칭찬을 많이 하는데 본인 자신한테는 칭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면 남들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많이 칭찬하시고 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고 남은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지 지나온 시간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잘할 수 있고 꼭 합격할 수 있으니까 남은 시간 꼭 평가단 문제 계속 풀어보시면서 꾸준하게 하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반드시 합격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